1. 지권의 변동. 첫 번째, 판구조론의 정립. 2단원의 학습 목표는 1. 대륙이동설로부터 판구조론까지의 정립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2. 탐사기술의 발전이 판구조론 정립에 이바지했음을 설명할 수 있다.입니다. 음양축심법을 통해 알아낸 해저 지형의 이러한 특징은 이후 해저가 확장된다는 학설이 등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62년 헤스와 디츠는 해저 지형 탐사로 밝혀진 해저 지형의 특징을 설명하기 위해서 해양저 확장설을 제안하게 됩니다. 해양저 확장설은 멘트 대류의 상승부인 해령에서는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어 해양저는 확장되고 있다. 해구에서는 해양 지각이 멘틀로 섭입되어 소멸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헤스와 디츠가 주장한 해양저 확장설은 지구 자기장 분석과 해저 지형의 연령 측정 방법을 통해 증명되었습니다. 지구 자기장 분석 방법은 암석에 포함된 광물의 자기장을 연구해서 암석이 만들어지는 당시의 남극과 북극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마그마가 굳어져서 암석이 만들어질 때 일부 자성 광물들은 당시 지구 자기장의 방향이 영향을 받아서 배열된 채 그대로 암석 속에 굳어지게 됩니다. 해저 지형의 연령 측정 방법은 연령이 알려져 있는 대륙 지각의 암석과 해양 지각의 지자기 줄무늬를 분석해서 해양 지각의 연령을 알아내는 방법입니다. 이때 참전한 미국 해군 중에 해리 헤스라는 젊은 지질학자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는 해양 지도에 담긴 비밀을 밝혀냄으로써 백인어의 주장을 입증합니다. 고대양을 관통하는 거대한 해저 산맥을 발견한 겁니다. 그곳을 기준으로 해저면이 몇 개의 대륙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There was a mid-oceanic ridge, an underwater mountain chain running down the midline of the South Atlantic Ocean and North Atlantic Ocean. And it was this ridge that Hess then thought about and then found the thing that Wegener was missing. He found the piece that was needed to convince. 해저 산맥에선 화산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해리 헤스는 마그마가 분출되면서 해저가 확장된다고 주장합니다. 마그마가 대륙판을 밀어내며 치솟고 이때 바닷물에 식어 새로운 지각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래된 지각은 옆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Harry Hess's seafloor spreading theory gave a plausible mechanism for how continents could move. No longer would they have to plow through solid rock the way that Alfred Wegener had originally suggested, but rather they are rafted or carried by the oceanic lithospheric plates, carried along. 해리 헤스의 주장은 1960년대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팀의 인도양 탐사에서 확인됐습니다. 당시 지질학자의 이론으로 탐사선에 올랐던 프레더릭 바인, 그의 연구 분야는 해저면의 자기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앙 해령을 중심으로 해저의 자기장 방향이 규칙적으로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암석이 만들어질 때 내부에 포함된 철광석이 지구의 자기장 방향으로 향하게 되죠. The Earth's magnetic field reversed or reverses over geologic time. It's very irregular intervals between reversals, but it averages certainly in the last 80 million years about every half million years, roughly. 해저가 확장되면서 새롭게 생성되는 해저 지각의 철광석들이 당시의 자기장 방향으로 배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정한 간격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달라지고 있었던 겁니다. 해저의 바닥은 중앙 해령을 경계로 자기장의 방향이 일정하게 달라지며 마치 띠 모양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해저 지각에 나타난 자기장의 방향 변화는 대륙이 이동한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That, to put it crudely, the seafloor is like a twin conveyor belt. It's running out from mid-ocean ridges, and it's actually conveying continents on this convecting seafloor. So it's an integral. Seafloor spreading goes with continental drift. They're inseparable. If you prove seafloor spreading, you effectively prove continental drift. 중앙 해령은 판들이 서로 교차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지구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10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겁니다. 대륙판을 움직이는 원동력은 지표면 깊숙한 곳에서 움직이는 멘틀, 지각 아래에서 생성된 열이 대류 현상으로 끊임없이 지각을 밀어내는 것이죠. 대륙판은 해양 지각이 확장하듯이 서로 멀어지기도 하지만 두 대륙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대륙판의 경계가 상승하기도 합니다. 세계의 높은 산맥 대부분이 이렇게 판의 충돌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는 지구 자기장의 남극과 북극은 반복적으로 변했으며 해저 지형을 관측한 결과 해령을 중심으로 지자기의 역전 줄무늬가 대칭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측 사실은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해령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이동하였기 때문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게 합니다. 헤스와 디츠의 해양저 확장설은 해령을 중심으로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으로 분포한다는 사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진다는 관측 사실로 뒷받침될 수 있는데요.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 해령 축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죠.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자기 방향이 현재와 같은 시기에 형성된 암석을 의미하고요.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지자기 방향이 현재와 반대인, 즉 역전된 시기에 형성된 암석을 의미합니다. 해령을 중심으로 해서 양쪽으로 멀어질수록 이 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많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해보기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지질시대 동안 고 지자기 극의 역전과 아이슬란드 부근 해령에서 측정한 지자기 줄무늬를 나타낸 것이다. 두 그림을 비교해서 해령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른 암석의 연령 분포를 설명해보자. 해령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나이가 많아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부근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를 구해보자. 자료에서 450만 년 동안 약 70km를 이동하였으므로 해양 지각의 확장 속도는 1년에 약 1.6cm 정도로 계산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1년에 평균 약 1.6cm 폭만큼 새로운 해양 지각이 형성되었다는 의미고요. 이 속도는 여러분 손톱이 자라는 속도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전 세계 해양 지각의 나이를 측정해 보면 대체로 2억 년을 넘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대륙 지각은 가장 오래된 것은 약 38억 년 나이를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사실은 해령에서 생성된 해양 지각이 해구에서 맨틀 아래로 섭입되어 소멸하기 때문인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해령에서 여기 이렇게 태평양 해령이 있고 중앙 대서양 해령이 보이죠. 이렇게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해양 지각의 연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저 지형 탐사 기술의 발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해양저 확장설 이론의 대두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 지자기 줄무늬 발견,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이 발표된 시기를 순서대로 써보자. 멘틀 대류설이 가장 먼저 대두가 되었죠. 멘틀 대류설은 당시 멘틀 대류를 확인할 수 있는 관측 기술이 부족해서 지지받지 못했었고요. 그 이후에 해양 측심법과 같은 해저 지형을 탐사하는 기술이 발달하면서 해양저 확장설이 대두가 되었고 그리고 지자기 줄무늬가 발견되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해양저 확장설을 뒷받침해주는 다른 과학 분야의 증거들을 찾아보고 그 증거가 어떻게 해양저 확장설을 설명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연령이 높은 지각일수록 퇴적 기간도 길어지기 때문에 해저 퇴적층의 두께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점 두꺼워집니다. 이러한 사실도 해저 확장설을 증명하는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령에서 새롭게 생성된 지각은 해령으로부터 양쪽으로 이동하면서 점차 식어갑니다. 따라서 방사성 원소의 분계열이 해령에서 가장 높고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점차 낮게 측정되는 것도 해저 확장설을 뒷받침하는 관측 증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챕터 판구조론의 정립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저 탐사 기술이 발전하고 해양저 확장설이 등장하면서 해저 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특히 해저 지형 탐사 결과 해령이 수많은 부분으로 끊어져 있고 해령에서 시작된 단층이 육지 쪽으로 이렇게 길게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단층이죠. 그리고 해령 부근의 지진 자료가 축적되면서 기존의 해양저 확장설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해령과 해령 사이의 특정한 부분에서만 지진이 주로 발생하고 해령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단층 구간에서는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는 1965년 윌슨이 해령과 해령 사이에 존재하는 단층은 지각이 서로 어긋나는 경계이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한다라고 해석하고 이를 변환단층이라고 하면서 해결이 됩니다. 그림의 변환단층이라고 표시된 부분에서는 두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동하는 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고 그래서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 경우에 진원의 깊이가 얕은 천발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림에서 단열대라고 표시된 부분에서는 두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같으므로 지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확대된 그림에서 보면 붉은색 선 해령과 해령 사이에
단층 영역, 즉 변환단층에서는 양쪽으로 판이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두 판 사이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천발 지진이 발생하게 되고요. 지금 노란색 선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단열대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양쪽의 판의 이동이 서로 같기 때문에 변환단층에 비해서 마찰 에너지는 극히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1965년 윌슨의 변환단층의 발견으로 그 전에 해양저 확장설로 설명할 수 없었던 해양 지각의 특징들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비로소 판 구조론이 정립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판 구조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이 발견되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가 점차 깊어진다는 관측 사실입니다. 이것은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는 경계에서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그로 인해서 지진의 발생 깊이, 즉 진원의 깊이가 해양에서 대륙 쪽으로, 해구에서 대륙 쪽으로 갈수록 점차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 또한 판 구조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륙 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저 확장설을 거쳐 변환단층이 해석되고 그리고 해저 확장의 증거들이 더 발견되면서 판 구조론이 정립되게 되었습니다. 판 구조론에서는 지구의 겉부분은 크고 작은 여러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판들은 멘틀 대류를 따라 서로 다른 방향과 속도로 이동하면서 결국 대륙과 해양의 분포 변화, 그리고 습곡산맥의 형성, 그리고 지진과 화산활동 발생 등의 지각 변동을 일으킨다고 해석하는 이론입니다. 판구조론의 정립, 핵심 개념 확인하기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판의 이동과 관련이 있는 단층으로 판의 이동 방향을 알려주는 단층은 무엇인가? 예, 변환단층이죠. 해령과 해령 사이의 단층 영역에서만 지진이 발생함으로써 그 영역에서는 단층을 경계로 양쪽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임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핵심 개념 확인하기 2번 문제. 해구에서 육지 쪽으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까닭을 생각해 보자. 해구에서 육지 쪽으로 멀어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지는 관측 사실은 판 구조론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들 중에 하나였죠. 해구에서는 이 밀도가 가장 높은 해양판이 인접해 있는 다른 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이때 맞닿은 판 사이에 마찰이 발생합니다. 그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요. 섭입판은 해양판과 위에 놓인 판 사이에 발생하는 마찰로 지진이 발생하니까 해구에서 육지 쪽으로 멀어질수록 섭입하는 판의 깊이도 깊어지고 마찰이 발생하는 지점의 깊이도 깊어지기 때문에 진원의 깊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위에 놓인 판은 경우에 따라 대륙판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상대적으로 나이가 적은, 즉 밀도가 작은 해양판일 수도 있습니다.